북한 공산계래군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불법 기습 남침해온 지 오늘로서 만 74년이 되었습니다. 74년 전 당시 북한군은 남침을 위해 소련으로부터 전차와 전투기를 포함하여 많은 무기를 지원받고 언제든지 남침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고 대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은 1949년 6월 미 군사고문단 일부만 남겨놓고 모두 철수한 상태로서 북한 괴뢰군은 본격적으로 남침 준비에 돌입하였던 것입니다. 북한 공산괴뢰군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그것도 일요일을 기해 서해 옹진반도에서부터 동해안에 이르는 38선 전역에 걸쳐 일제히 불법 기습 공격을 해왔습니다. 남침 당시 북한군 군사력은 완전히 편성된 10개 전투사단과 242대의 전차를 포함하여 많은 각종 무기와 그리고 전투기 지원하에 기습 공격을 해왔습니다. 당시 우리 국군은 8개 사단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전차와 전투기는 한 대도 없었으며 전투 장비라야 소총과 경화기로만 무장한 전투력이 크게 부족한 빈약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국군의 부대 배치는 개성과 문산의 1사단, 동두천 의정부의 7사단, 춘천 홍천의 6사단과 주문진 삼척의 8사단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나머지 4개 사단은 후방에서 공비 토벌 작전 중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군은 북한군의 강력한 기습 공격을 받고 사력을 다해 싸웠으나 적의 전차 공격을 막지는 못하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을 적에게 내주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대단히 위급하자 우리 국군은 한강 이남으로 철수하고 한강 다리를 폭파한 후 한강 방어선에 배치하였습니다. 우리 국군은 한강 방어선을 만 6일간 사수함으로써 낙동강 방어를 위한 시간적 여유와 미 지상부대가 참전하는 데 아주 귀중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6월 25일 전쟁이 발발한 다음 날인 6월 26일 새벽 3시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에 주재하고 있는 메가더 장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전화를 받자 이승만 대통령은 크게 노발대발하면서 당신네들이 좀 더 성의와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요. 그동안 내가 여러 차례 경고를 하지 않았소. 어서 우리 한국을 구하시오 하고 강력히 항의하자 메가더 장군은 우선 F-51 무스탕 전투기 10대와 105mm 곡사포 36문, 155mm 곡사포 36문을 지원하고 본인이 며칠 내로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전화통화는 끝났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 대통령과 전화통화 후 3일 만인 6월 29일 오전 전용기 편으로 수원비행장에 도착하였습니다. 수원비행장에는 이승만 대통령과 무초 주한 미국 대사, 미 군사고문단장인 처치 장군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전용기에서 내려와 이승만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을 때 갑자기 북한군 전투기 4대가 나타나서 수원 비행장을 무차별 폭격했습니다. 상황이 대단히 위급하자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은
비행장 옆에 논밭으로 피신하여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 후 메가더 장군은 한강 방어선을 시찰하고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한국군의 전투력이 크게 약화되어 있었고 특히 한국군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메가더 장군은 이거 큰일 났다. 한국군만으로는 막강한 북한군의 공격을 막을 수 없다. 미 지상부대가 참전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한 메가더 장군은 일본으로 돌아가자마자 미국 정부 당국에 대해 미 지상부대 참전이 시급하다. 미 지상부대가 참전하지 않으면 며칠 내로 부산까지 북한군에게 점령되고 말 것이다 라고 주장함으로써 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미 지상부대 참전을 승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일본에는 미군 5개 사단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제1기병사단, 제1해병사단, 제7사단, 제24사단, 제25사단. 이 5개 사단 중 24사단 21년대 1대 대장인 스미스 중령이 지휘하는 21년대 1대대를 선발대로 선정하여 6.25 전쟁 발발 10일 후인 7월 5일 오산 북방 중미령에 배치하였습니다. 스미스 대대 총 병력은 540명에 불과했지만 장병들의 사기는 대단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 제4사단 예하 2개 연대 병력 5천여 명이 밤 11시 전차를 선두로 하여 공격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쌍방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으나 결과는 스미스 대대가 큰 피해를 입고 철수했습니다. 스미스 대대의 피해는 150명의 전사상자와 장교 5명, 사병 26명이 실종되는 큰 피해를 입고 철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군의 피해는 전차 4대가 파괴되고 12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아군은 최후의 방어선인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하여 다부동을 중심으로 다부동에서 마산까지는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기병사단과 24사단, 25사단을 배치하였으며 다부동에서 포항까지는 한국군 1사단, 6사단, 8사단, 수도사단 그리고 3사단을 배치하여 적과의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때 아군은 낙동강 방어선을 끝까지 사수함으로써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1950년 9월 15일 오전 6시 30분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의 직접 지휘하에 감행하여 아군은 큰 피해 없이 성공함으로써 지금까지 불리했던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켜 반격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에 참가한 부대는 미 제1해병사단과 미 제7사단 그리고 한국군 17연대와 한국해병연대 총 병력은 7만 5천 명, 함정은 261척이 참가했습니다. 아군은 반격을 개시하여 적에게 내주었던 수도 서울을 만 3개월 만에 탈환했습니다. 아군은 계속 진격하여 38선에 도달했으며 38선에서 진격이 일단 멈췄습니다. 아군의 진격이 멈췄다는 보고를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즉각 국군 육해공군 총사령관 정일권 장군을 호출하여 나의 명령이다. 즉시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군은 1950년 10월 1일 동부전선에서
국군 제3사단 23년대가 최초로 38선을 돌파하여 북진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자 유엔군도 이틀 후 38선을 돌파하고 북진을 전개하였습니다. 아군은 계속 진격하여 10월 19일 국군 제1사단과 미 제1기병사단은 평양을 탈환하였습니다. 평양을 탈환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평양시민 환영대회에 참석하여 신금을 울리는 연설을 함으로써 공산확정에 시달리던 평양시민은 너무 감격하여 모두가 눈물 바다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군은 계속 진격하여 국군 6사단 7연대는 김일성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를 노획했으나 김일성은 산으로 도주하여 생포하지 못했으며 이때 노획한 김일성의 승용차는 현재 용산전쟁기념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군은 계속 진격하여 국군 6사단 7연대는 압록강변 초산에 진격하여 압록강물을 수통에 넣어 경무도로 보냈으며 수통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은 크게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공군 30만여 명이 북한에 들어와서 주요 지역에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향해 진격을 계속하자 중공군은 아군의 후방과 측방에서 포위하여 인해전술을 감행함으로써 아군의 후방과 측방이 노출되어 작전상 아군에 불리함으로 부득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사후퇴입니다. 육로로 철수가 차단된 동부전선의 흥남부도 철수작전은 국군 수도사단, 미 10군단 사령부, 미 제1해병사단, 미 제3사단, 미 제7사단, 그리고 피난민 10만여 명을 선박을 이용하여 무사히 철수하였습니다. 중공군 참전으로 철수한 아군은 평택, 안성, 충주, 제천, 삼척을 연하는 전선으로 일단 후퇴하여 부대를 재편성하고 반격을 개시하여 1951년 3월 15일 수도 서울을 재탈환하고 계속 진격하여 연천, 철원, 김화, 화천, 양구, 인제, 양양까지 진격했으며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 메가더 장군은 중공군 병력이 한국전에 참전한 것을 확인하고 중공군을 완전히 섬멸하고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4개 사항을 미국 합동참모부에 건의하였습니다. 1. 중공의 해안을 봉쇄한다. 2. 중공 내 군 산업시설을 해군의 포격과 공군의 폭격으로 파괴한다. 3. 전력 증강을 위해 자유중국군을 정파한다. 4. 자유중국군에게 중국 대륙 취약지역에 상륙작전을 펴는다. 메가더 장군은 이와 같은 사항을 본국에 건의하였으나 미국 합동참모부는 승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트루만 대통령은 1951년 4월 11일 메가더 장군을 유엔군 사령관직에서 갑자기 해임시켰습니다. 만약 메가더 장군이 해임되지 않고 건의사항 4가지가 실행되었다면 6.25 전쟁은 아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한편 그 당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 간에 휴전회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회담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도 전국 각지에서 매일같이
휴전회담 반대 데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전회담이 계속 진행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국군 헌병총사령관 원영독 장군에게 거제도에 있는 방공포로를 석방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1953년 6월 18일 방공포로 2만 7천여 명을 석방시킴으로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자 가장 당황한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은 특사를 한국에 파견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계속 설득했으나 끝끝내 반대하던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 휴전회담을 반대는 하지만 방해는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자 미국이 이를 받아들여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변형태 외무부 장관과 미국의 벌레스 국무장관이 가조인에 서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음으로써 안보가 보장되어 경제를 비롯하여 모든 분야에 걸쳐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이 강력히 반대했던 휴전회담은 우리 한국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유엔군 대표, 북한군 대표와 중공군 대표만 참가하여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정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만 3년 1개월 2일간 계속되었던 전쟁 행위는 중단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아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협정이 체결되고 말았습니다. 이상으로 6.25 전쟁 회고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